마담들은 출세를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유명세, 얼굴이 대중들한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속된 말로 얼굴 팔린 분들. 그러니까 너무 이제 팔린 출세에서 분들. 분명 좋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거는 진짜 좀 힘들더라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동네 목간통 가죠. 목욕탕. 배에 힘주고 있어야 돼. 목욕탕 가면 그래도 이제 동네 사람은 한 몇 번 보니까 이제 다 볼 건 다 보고 이제 볼 게 없어. 근데 이제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어머나 빨고 먹고 수건으로 여기 가릴 생각도 안 하고 어머나 어머나 시원다. 그다음에 내 뒤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물로 들어가면 물로 들어가서 사우나 가면은 사우나 가서 발가락서부터 다 온몸을 건강진단 아니라 무슨 뭐 스캔을 하는구나, 스캔. 진짜 미치겠어요. 야. 그래서 또 뛰어나와서 또 냉탕에 가면 냉탕 또 쫓아와서 그건 좀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유명하면 얼굴을 봐줘야 되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얼굴은 TV에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누가 알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신경을 쓰라고 쓰레기 버릴 때도 꼭 화장하고 너 애기 낳을 때도 꼭 화장하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 낳는데 화장을 해. 그럼 화장을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막 진통이 오는데 제가 여기 하나 그리고 저기 하나 그리고 이러면서 또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화장인데 딱 갔더니 간호사가 지우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게 배 아파서 그린 화장이라 아까워서 지울 수가 없어서 대충 지웠더니 아기를 낳고 한참 이제 제 방으로 가가지고 병실에 앉아 있어서 그때 거울 보니까 여기가 번져가지고 코알라가 됐어요. 코알라. 팬더 되셨구나. 팬더. 우리 다른 남자 출연자분들은 내가 출세를 위해서 뭐 이런 침도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한의대 가면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예. 너는 돈을 많이 버는 한의사가 될래? 한의학의 도를 깨우치는 한의사가 될래? 저는 당연히 도예요, 저는. 제가 침을 여태까지 1000만 개 정도 났어요. 하루에 2000개씩 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요? 환자한테? 환자한테. 저 누구한테? 뭐 제일 처음엔 저한테 놓죠. 저한테 아무도 안 맞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 때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학생 때는 제 몸에 등 빼고는 다 놓죠. 등은 손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침을 이만한 장침부터 시작해서 다 놓으니까 그렇게 미쳤어요. 너무 재밌어서. 너무 나와서 부었구나. 네. 자기한테 너무 나와서. 저런 말씀을 네. 티셔츠 한가운데 개가 이렇게 무슨 얘기로 안 들리고 그냥 이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개 그림도 뭐냐면 이게 좀 원만하게 살아야겠더라.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그렇게 날카로운 사람은 별로 사람을 많이 알아도 이게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이익으로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게다가 이름표가 강아지 여기 머리 옆에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할 때 계속 배가 움직이니까 제 입이 이렇게. 개가 말하는 것 같아. 장동 목사님은 네. 출세하셨다고. 저는 뭐 출세하려고 산 건 아니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뭐 세상 말로 보면 이제 출세했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유명해졌잖아요, 목사치고는. 예,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가 지금 한 90여 회 졸업했을 텐데 제가 솔직히 1등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균형 감각이 제가 탁월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1등 안 갔어.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90회 동문 중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나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또 불편한 것도 이게 목욕탕을 가면 제가 목사로서 갔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TV 출연하고 가니까 사우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도 땀 빼고 나 땀 빼면 되는데 막 펄떡 이나 어머나 내가 목욕탕이고 내 목욕탕에서 만나다니 그러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정장을 했을 때 그러면 괜찮은데 불이 다 먹고 서가지고 무슨 오늘 이제 저희가 동티비에서 출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의 출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여성들의 출세. 뭐가 과연 필요할까요? 먼저 오영실 마담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예쁘면서. 근데 저기 더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해요. 그렇죠. 이 얼굴로 나날이 살아가기가 힘든 지경까지 왔고 네. 이제 얼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때는 그래도 요 정도 키가 텔레비전에 가장 어울린다는 그런 시대 속에서 끝자락을 탄 거예요.
예전에 제가 클 때는 혜은이 씨가 가장 텔레비전에 맞는 그런 사이즈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희망을 안고 방송국에 왔는데 아, 내 이름을 건 토크쇼 MC를 하고 싶다라는 자꾸 스멀스멀 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토크쇼에 갑자기 그 여배우가 드라마를 들어가게 됐다고 지금 비어있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그 PD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회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평생 꿈이었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 잘하는 MC는 남자 하나로 족하고 우리는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큰 그런 여자 MC면 된다고 그냥 그 면전에서 딱 잘라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거기서 제 마음은 그냥 딱 내 인생에 토크쇼는 없고 올라가질 못할 나무는 쳐다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서서 사회를 보는 거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네, 제가 또 원치를 않고 더군다나 저렇게 키 큰 여성들이 하늘을 모르는 힐을 신고 다니면 이 같은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정말 법으로 좀 규제를 해줬으면 하는. 이거 뭐 신게 해야 돼, 이거. 어쨌든 저는 예쁘지 않고 키가 작아서 좌절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예쁘면 아우 쟤는 어떻게 예쁜데도 저렇게 재능이 있나 그렇지, 그러고 그렇지. 이 아닌데 열심히 하면 독한 거 저거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너무 예쁘면 단명해요. 그 이렇게 저 관객들이 이렇게 실증을 내 하더라고. 쟤는 뭐 맨날 뭐 똑같이 뭐 이랬는데 조금 중간쯤 생겨갖고 연기 잘하면 매력을 느끼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오래 해먹어. 매력이 있었구나. 직장 생활에 나도 뭐 수천 년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름다운 외모는 최고의 추천장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여직원 모집할 때 키 160 이상 용모 단정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거나 뭐 들어가는 데는 굉장한 이익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선도나 뭐 이런 건 아까 엄연한 마담님 말씀해 주신 듯이 불과 몇 년이 못 가요. 내가 조강지철을 누르고 미모 때문에 둘째 부인이 돼서 트로피 와이프가 되는 순간 조금 더 젊고 더 이쁜 여자가 나타나면서 넘버 3에게 넘버 4에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오른 사람들은 아주 섹시하고 이쁜 여자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무난하게 생긴 분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오래 버틴다고 믿고 아까 오영실 씨가 뭐 키가 작아서 했는데 그러니까 길게 살아봐야 돼요. 여러 가지 문헌에 따르면 땅과 가까운 사람이 장수를 해요. 직장에서 장수만 해 실제로. 아니 은경 씨 안녕. 보면 양재진 원장이 너무 스타일이 멋있고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양재진 원장은 의사가 아니라 다 연예인처럼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참 안타까운 게 양재진 원장은 굉장히 세련되고 똑똑하거든요. 그건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외모만 먼저 보는 근데 거예요. 막상 남자 탤런트들 틈에 있으면 되게 묻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남자 외모 말고 거예요. 여자의 외모가 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양소영 변호사는 지금 이제 방송도 하지만 그전에는 법조인으로서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러니까 외모라고 할 때 정말 사실 저희 직업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능력의 기준이 되는 직업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직업을 참 잘 선택했어요. 처음에 되게 예뻤던 친구가 지금 고등학교 동창회 가보면 안 예뻐진 친구가 있고 맞아요. 별로 안 예뻤던 친구인데 갑자기 굉장히 빛이 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은 출세하려면 외모는 필수다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출세하다 보면은 외모도 좋아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이렇게 예뻐지고 싶은 마음, 출세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이뻐졌어. 양세형 변호사님 처음에 방송하실 때보다 훨씬 루틴하고 훨씬 나아졌지. 그 아까 중학교 동창이 그 동창 만나서 놀랬을 거예요. 양소영이 다른 여자가 됐다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동치미 한번 나오고 나서 이왕이면 그래도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고 피곤해하시면 안 되니까 좀 예뻐 점점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의 결과인데 얼굴이 계속 빨개지는 거죠. 여자들이 네. 출세를 하는데 그 시작에 있어서 외모는 되게 훨씬 더 한 2발자국, 3발자국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출발이 좀 달라지네. 확 공감이 간다 갑자기. 평생 그렇죠. 그런 어떤 도움을 그러니까 받으셨잖아요. 길게 보면 아니지만 시작할 때 외모가 좀 출중한 사람은 좀 더 앞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게 저희 엄마가 예전에 한국은행을 다니셨어요. 근데 그때 은행 다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한국은행을 다니셨는데 최고의 직장이에요. 네, 근데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구부릴지도 모르고 아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에 강하지도 않으세요. 자꾸 이렇게 샘을 보면, 샘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강하지 않으신데 언니랑 저랑 얼굴로 됐지? 엄마 솔직히 말해봐. 얼굴로 됐지? 그랬더니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그러시는데 그 옛날에 너무 엄마가 되게 예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는 데려가야겠다 해서 은행에서 데려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얼굴로. 네. 근데 출세는 못하지만 어쨌든 취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신 아니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해보세요. 정말 이쁘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이익이 어떤? 정말 궁금해요. 나 정말 그 장면 어때요? 되게 많지. 네. 그래 경험담을 들어봐야지. 그래, 왜 엄마 다른 분들 얘기는 이익이 있었을 거야. 이익이 정말 어저께도 그냥 친구들이랑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이라 이게 테이블을 빨리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테이블 빨리 나가지 먹고 나가지 이렇게 2-3시간 죽치고 앉아있지 하는데 저희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자꾸 서비스로 갖다 주시는 거예요.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게 본인 미모 때문이다. 네. 아니 왜냐면 자 보니까 서비스 준 건데. 아니 빨리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계속 앉아 있는데도 계속 갖다 친절하구나, 주시고 사람들이, 확실히. 그리고 사우나를 가더라도 제일 좋은 자리가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리. 그럼 꼭 그 사물함 키를 주는 그 남자 직원이 네, 있어요? 그 직원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약간 호의랑 이렇게 호감을 구분을 못 하는지 키 받고 나오면서 나 좋아하나? 아니 그분은 봉사 정신에 이렇게 해주시는 걸 텐데 약간 제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나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예뻐서 싫어하나? 근데 이런 저한테 친절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뻐서 친절하나? 그래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런 얘기를 하면 보통 여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 밉상이나 그럴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즐거워하면서 그래 맞아 하면서 듣고 있어. 씨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아마 여학교 나오셨죠? 아니, 저 중고등학교 때 남녀공학. 남녀공학이었어요? 네네. 고등학교 때는 그나마 다행히는 여중여고에서 굉장히 왕따당했어요. 맞았죠. 근데 지금 설수연 씨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마담은 방석을 집어던지시려고 그러고 어떤 마담은 막 뭐라 그러는데 딱 한 분 엄앵란 선생님만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 키번호 몇 번이었어? 야 나는 3번이야 3번. 보통 여자가 저런 얘기를 하면 밉상이나 그럴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즐거워. 경쟁이잖아. 예, 살면서 내가 받는 이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대본을 받으면서 너무 빵 터졌던 게 설수연 씨한테 분명히 있어요. 설수연 씨는 외모 때문에 어떤 이득이 있나요? 그리고 2줄 후에 전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대로 이거. 유인경 마담님은 외모 때문에 불이익. 정말 잔인한 거 알아? 이게 불이익이야. 이게 불이익. 이거를 이게 불이익이야.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저는 여태껏 승진한 것은 다 미모 덕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네방네 제가 낙하산 승진을 했다고 떠들고 다니며 예, 동치미에 나온 것도 미모 때문에 나왔다고 맞아요. 예. 낙하산이 안 펴져서 승진했다. 일단 비행기에 올라갔었잖아요. 숱한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갔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기자여서 아까 뭐 변호사도 말씀했지만 기자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섹시하면 취재가 되질 않아요. 아니 취재 잘 돼요? 왜요? 아니요. 정도 것이에요. 저는 1시간 하고 2시간 할게요. 그렇게 하려고 한 표 던지, 한 표 던지. 가주지를 않고요. 술술 나오더라고. 술술 나오지만 다 헛소리고요. 불이익이라는 거는 여기 동치미 나와서 최영림 씨가 수시로 표창을 던지고 얘는 들고. 저랑 같이 뭐 먹고 하시는 분들이 유 기자랑 저녁 먹었다면 우리 부인이 너무 안심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부인에게까지 안심을 시켜드리는 안심 보장제. 네, 그야말로 저는 홍익 인간인 것 같고요. 제가 사회도 지키고 직장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실제로 예. 최근에 이제 저희 법원에 판사나 여성 검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쁜 피고인 이익을 본다 이런 얘기 있지만 저는 그거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자 판사들이 판사들이 여자가 객관적으로 많아지니까. 보는 거죠. 그리고 제발 그렇게 여자들은 잘해서 불이익이 여자들은 생기고. 너무 예쁘면 싫어요. 똑같은 죄를 졌을 때 설수연 씨 100년, 나 5년. 그렇게 따지면 잘못해서 100년을 때려요. 설수연 씨 사형이에요. 가중처벌이 가중처벌. 예고죄. 그래서 저렇게 예쁜 피고인이 울면 얄미워가지고 형을 더 때리는 거지. 남자들이랑 룸사롱을 이제 그 술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진짜 예쁜 아가씨들이 바라만 봐도 예쁜 아가씨들인데 그 옆에서 남자들이 시중을 오히려 들더라고. 술 마실래? 한 잔 줄까? 이러면서 근데 약간 좀 얼굴이 약간 떨어진 그 아가씨들은 자기가 우스갯소리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손님 비위를 맞춰서 나는 그 언니가 훨씬 더 좋았는데 남자들은 자꾸 그 술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 남자들이 자기가 돈 쓰면서 왜 비위를 맞추려고 그런 짓을 하는지 지금도 그거는 미스터리예요. 남자들이 초짜라 그래요. 이쁜 데 가는 데는 초짜고 정말 초짜 목사님처럼 정말 모르시는 정말 그런 세계를 모르시는 분이 가는 거고 근데 아까 우리 그 이렇게 인터뷰 삼형제는 때도 딱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김웅수 씨가 그랬거든요. 예쁜 기자가 오면 1시간 할 거난 2시간 하고 안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분명히 여성들의 출세에는 외모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건 남녀 불문이에요. 외모라는 것은 이게 사회생활을 해가는데 강력한 무기죠. 특히 여성의 미모는 그건 강력한 미모죠. 취직, 결혼, 모든 사회생활의 외모가 제일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 다음 치마가 그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절대 한 가지만 보지 말고요. 맞아요. 하여튼 설수연 저 마담님이 설명 잘했어요. 정말 타고난 게 좋으면 2보는 먼저 출발해요. 근데 꼭 이거 아셔야 돼요. 2보 먼저 뛴 사람은 절대 뒤 가는 사람보다 빨리 뛰려고 안 합니다. 자기가 일단 많이 왔으니까 자기는 걸음이 느려지고 뒤처진 사람은 무지하게 뛰려고 생각을 해요. 영업용 택시하고 개인 택시하고 붙여놓으면요. 개인 택시가 절대 영업용 택시가 열심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해는 대로만 벌면 되니까 이건 산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차이 날 것 같지만 살아보면 타고난 것보다 노력이 훨씬 길게 보면 앞서갈 수 있어요. 유리한 건 분명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지금 하는 그래서 너무 막 목사님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목사님이 해버리고 있었네요. 입혀드릴까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 미녀들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일단 그 사회에서 조금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상당히 그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다. 예, 이기적입니다. 뭐 바다버릇하고, 바다버릇하고. 그날 이제 설실 씨가 바다버릇해. 고마운지도 몰라. 당연해. 설마담께서 가시는 식당에서 그 다음 날 갔는데 오늘은 어제 예를 들어서 배를 줬는데 내일 또 배를 줬다. 화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 줬다. 그럼 왜 안 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기적으로 돼. 그러니까 그 이기심이 본인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남자들도 비난하나요? 그런 아니 자세에 이쁘다는 대해서?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똑같은 전지현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너무 인기가 많고 한쪽은 남자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항상 차가운 표정. 맞아. 근데 이쁜 여자도 눈웃음을 쳐야 남자가 말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쁜 여자가 인상도 좋고 품성이 좋을 때 인기가 있는 거지. 이쁜데 쌀쌀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근데 이쁜데 쌀쌀한 사람이 있고 못생겼는데 쌀쌀하니까 못생긴데 쌀쌀하면 너무라 하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아니 낯가려서 좀 쌀쌀맞을 수도 있잖아요. 늘 네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쁜데 웃기까지 하면 세상이에요. 이쁜데 안 웃으면 두 번째요. 못생겼는데 웃으면 세 번째요. 제일 나쁜 건 못생겼는데 안 웃어요. 저는 우리 이윤경 마담님을 딱 보면은 아예 본인을 내려놔서 뭐 설수연 씨에 비해서 안 이쁘니까 대칭을 하지만 저 인물 결코 빠지지 않거든요. 예,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럼. 예. 근데 아주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집복해 들어봐요.
우리가 아니 잘 들어봐. 우리가 다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녹화가 돼서 방송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다 한번 그걸 되새김을 해보세요. 그 말이 수준 있는 말이 있고 흘러가는 말이 있고 조금 이렇게 값이 없는 말이 있어요. 그 수준 있는 말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 유인경 맞아요. 그냥 경험담이 아닌 뭔가 말에 가치 있는 말들. 그러니까 꼭 외모 설수연 씨가 그렇게 말하면 아니지. 설수연 씨가 그렇게 말하면 1등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는 게 그냥 말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채우지만 그 말의 퀄리티를 높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것은 바꿀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른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걸로 커버해 가야지. 아 이쁘니까 좋은데 시집가 우리는 뭐 형들다 이렇게 결단 내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인경 마담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왜냐면 늘 정말 수준 있는 말씀해 주셔서 프로의 경험을 위해서. 외모 때문에도 박수 받고. 제가 유인경 마담이 못생겼다는 얘기 하진 않았어요. 많이 했어요. 아니. 저희 최홍인 씨를 위해서 야유 한 번. 유인경 마담님은 하나하나 따지면 눈도 되게 크시고 입도 크고 되게 이쁘신데 단지 조화가 안 돼서 출세하면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예요. 예, 우리 양수영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보도록 이대 나온 여자야. 네, 저 이대 난 광대 나온 줄 알았어. 이대 법대. 네, 이대 법학과. 네. 아이고. 절대 미팅이 안 들어왔어요. 이대 법학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네, 근데 이대 나왔습니다. 저 진짜로. 네. 제가 저희 남편보다 정말 잘하는 게 많아요. 허벅지도 더 제가 더 두껍고. 아유, 좋겠다. 선생님, 머리숱도 제가 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애도 낳았어요. 그리고 세 명이나. 네. 이대는 절대 우리 남편이 갈 수 없는 대학이에요. 그럼 거기를 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운전도 제가 정말 남편보다 잘해요. 그리고 주차도 잘해요. 제가 주차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넣었다 뺐다 몇 번 하면 된대요. 근데 지금은 제가 더 잘해요. 저는 정말 잘 마셔. 술도 제가 더 잘 마셔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 남편보다 잘한 게 너무 많은데 늘 저희 남편한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대면 스카이 대학의 이자가 이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스카이에서 스카이를 나왔는데 저희 남편은 굳이 제가 나온 학교는 똥통학교고 자기가 나온 학교가 좋은 학교 이렇게 하는데 남편 어디 나왔는데요? S대? 저희 남편은 이제 Y대를 나왔어요. Y대? 네, 그래서 비슷한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이 들기에 제가 저마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나온 대학은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니라면서 누가 그래 명문대인데 아빠가 그랬다고. 그게 저기 내부에 있는데 그게 저한테 그러니까 비단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밖에 나와 있는 사회 그다음에 제가 늘 상담하신 분들 얘기를 보면 이게 굉장한 컴플렉스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살면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여러 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싸움 할 때 당신 거기 그 대학 나온 거 맞아? 그 대학 진짜 맞아? 진짜 졸업한 거 맞아? 그다음에 당신은 나는 박사인데 당신은 뭐 대학밖에 안 나왔잖아. 이런 얘기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는데 그게 굉장한 자존심 싸움이 되고 특히 이게 이제 시댁에서 며느리를 불러다가 네가 지금 공부 좀 했다고 그러냐. 네가 내지는 그거밖에 못 배워서 네가 그러느냐라는 문제가 엄청나게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배려하고 장난이지만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좀 하소연하고 싶어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아니 이거 이대 나온 여자를 그런 걸로 하시는 분은 얼마나
저 이대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시도 합격했어요. 합격했잖아.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해야 돼. 마담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건 죄송한 얘기인데 좀 남편이 모든 면에서 지니까 열등감에 보려고 술을 못 마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런 게 제가 아니고. 머리숱이 많거든요. 근데 양소영 변호사님이 예. 본인도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무시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를 무식하다고 그래요. 당신 동치미에서 이렇게 말을 그렇게 무식하게 해? 그렇게 못해? 이것도 몰라? 별이나 아는 단어도 몰라? 막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무식하니까. 모르는 거. 진실이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멋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멋있다. 그러니까 무식한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다 못 살 때는 뭐 한 명만 몰아줘서 대학을 가고 다들은 뭐 공부 못 마치고 할 때가 있지만 요즘에는 다들 어떻게 해서든지 고등학교까지는 뭐 당연히 의무니까.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을 네, 한다는데. 너무 많은데 그 사이에서도 학벌 차이로 불안을 겪는 경우를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애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면 그걸 엄마 탓을 할 때 그때 엄마 닮아서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러면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한다고 해. 그 애들이 뭐 머리의 70%를 엄마 유전자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여자들이 이제 비교당하면서 저희 가외 선생님도 가외를 가르치다가 우리 애가 못 알아들으면 우리 부부가 있으면 자꾸 내 얼굴을 기분 나쁜 거지. 나도 미술을 했지만 명문대 나왔는데 왜요 선생님? 저도 할 만큼 했어요? 하는데 그냥 내 스스로 잘 쳐다본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저도 이 얘기 듣고 반성을 하는 게 저희 와이프가 미대를 나왔어요. 근데 큰애가 미술을 하는데 엄마를 닮아서 좀 논리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수학도 좀 잘 약하고 하니까 이제 나는 수학 학력고사 딱 하나 틀렸다 아빠는 그랬더니 엄마는 얘기를 안 하죠. 와이프는 같은 86학번이죠. 와이프는 절대 학력고사 점수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망했군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딸이. 그래서 내가 아니다 너는 엄마의 그 미술적인 그 능력으로 지금 미술을 하고 있는데 왜 망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는 아빠의 피가 그래도 반쯤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너의 능력을 해석할 수가 있을 거다. 절대 망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제가 평소에 와이프한테 논리가 없다, 앞뒤가 안 맞, 이렇게 좀 양수영 남편 같이 구박을 좀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도 맨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그걸 좀 반성을 해요. 그 이경재 원장님은 이거를 정말로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더? 형은 반성 시작도 안 했어요. 아, 그런 거야? 이게 왜냐면은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 야.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는 건 설마 야 애가 날 닮아서 공부를 못하라고 얘기를 하는 남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엄마 탓을 많이 하고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뭐 아들 머리는 엄마 100%다, 뭐 모계를 닮아간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나온 논문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그냥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엄마 탓을 하기 위해서 그 레퍼런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있으면 누가 제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근데 재밌는 게 아이들 앞에서 자기 엄마, 자기가 선택한 여자 욕을 하는 건 결국은 그런 여자를 선택한 자기를 욕을 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를 왜 애들 앞에서 누워서 침을 뱉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어떻게 쳐다볼지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해대는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쳐다볼지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외모는 자기 안 닮아서 당연히 이 얘기도 해, 애들한테.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그거랑 같은 거 아니야? 나 웃어, 그럴 때. 아니, 이게 엄마들 모임에도 있어요. 그 교대 쪽에 보면 거기가 다 이제 뭐 법원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맞벌이에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판사 이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대 쪽에 사는 엄마들은 2호선 타고 다녔어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로 자기네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엄마들이 의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사는 엄마들은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이게 누구 엄마예요? 누구 엄마예요? 하면 근데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할 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쪽은 암암리의 과거를 묻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입을 딱 닫는 쪽으로 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또 애는 누구 닮았어요? 물어도 안 돼요. 맞아요. 엄마가 그 청담동 그 슈퍼마켓을 가면 너무 예뻐. 근데 애가 저 지금 누구 애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친 거야, 엄마가. 깨가지고. 아빠 닮을 수 있죠. 아니, 어맹단 마담님은 예전에 한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늘 신성일 선생님은 뭐 책 보고 신문 보고 그래서 뭐 너는 몰라, 넌 뭐 아니야 이걸 늘 부부 사이에서도 듣고 사셨. 우리 여명란 마다님은 최초의 학사 그러니까요. 수민여대. 학사 한 배우신데. 걸로는 밀리지 않게 최고예요. 배우로서도 네. 있었는데. 저도 학벌이 있어요. 네. 어디? 결혼 초에 결혼을 해서 예. 아우 나는 이렇게 상 차리는데 노동하는 게 죽어도 싫은 게 아니라 아이디어 반찬 아이디어가 미치겠는 거야. 사실 나 29까지 맨날 쫓아다녔지 언제 뭐 칼 한번 잡아본 적 있어? 아 보기만 하면 이래. 야 너 진짜 너 가사과 나왔어? 가사과 나왔는데 이 지경이야? 와 그런 소리 할 적에는 정말 다 엎어놓고 아유 안 사고 그만둬. 아이고 내가 무슨 뭐 밥얻어 먹길 때가 없어서 여우 가서 치사하게 이 밥을 얻어먹고 있나.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했다가는 너 이혼해 이럴까봐 창피해서 그거 참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진짜 과가 그래.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우리 영감이 숙대에선 또 해마다 이걸 보내요. 뭐 이사님 그러고 뭐 달력 보내면 쉼터로 안방에 갔다 걸리면 변소에 갔다. 아 진짜. 그래서 그때 우리 딸도 또 이제 나 나온 학교 이제 뭐 똥통학교는 아니에요. 괜찮아. 명문이죠. 야 너희 그거 있지? 달력 2개만 더 사와 돈 줄게. 그러면 이제 얘가 왜? 아니야 쓸 때가 있어. 누가 달래. 2개 사오지? 식탁에 하나 묻혀놓고. 아 보이는 데는 다 붙여놓으시는구나. 나머지 하나는 문패에 거시면. 아니 그런 자꾸만 반찬 갖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런 오기라도 부려서 이기고 싶더라고. 그래도 기 안 죽으셨죠, 신성 선생님은. 그렇게 온데 다 붙이고 막 이래도. 있을 때만 기죽고 나가면 내 판이지 뭐. 그게 아내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학벌이 아예 뭐 누가 하나가 뭐 사정상 학교를 못 나오고 누가 뭐 남편이나 아내든 고학력자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얼추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양소영 마담처럼. 저희 때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네, 저희 때 맞아요. 저도 인하대학교 기공학과를 나왔는데 괜찮아요. 공대로 인하대학교 기공학과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인천 교대를 거기는 초등학교 선생이니까 좀 특화된 학교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가 뭐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야, 니들 아빠 닮았으면 수학 이런 거는 기가 막혀야 되는데 야 엄마도 교대를 나왔는데 왜 니들은 공부를 못하냐? 이게 저도 모르게 남편의 입이 나와요. 그 어느 날 갑자기 TV가 안 나와. TV가 안 나면 아내가 야 공대! 야 뭔 소리야? 복수야! 야 공대생이 TV 고쳐!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면 지가 지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된 건데 야 공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는 그 청소년 때 제가 고등학교 상당히 명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요. 그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출세의 조건을 갖췄잖아요. 돈은 없대, 학력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된다.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계속 저는 역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자계산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대. 그때 국가의 캐치프라이즈가 조국 근대화의 기수니까. 조국 근대화. 그렇죠?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되라. 아니면 이제 의대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부모님한테 연극영화과를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배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명문고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연극영화과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면은 부자의 애를 끊자. 네가 지금 무너져가는 광산 김씨 집안을 일으켜야 되는데 네가 연극영화과를 간다면은 이것은 출세도 못할. 못하고 그러니까 너 부자의 애를 끊자 그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때 17 이때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셀 때잖아요. 부자의 애를 끊자. 그리고 아버님은 제가 연극을 했든 영화를 했든 드라마를 했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편도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내심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연히 달라지는 게 지금 저하고 고교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을 동창회 가면 다 만날 수 있잖아요. 동창회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 이렇게 딱 보면은 머리가 다 벗겨졌어. 말루키가 미안해, 내 친구. 말루키가 미안해. 말루키가 미안해. 예. 해야 되는지. 그거 보고 제가 느낀 게 고등학교 때는 승부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명약관학의 S대를 간 친구들이 그 당시에 남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김웅수보다 저 사람들이 훨씬 출세 가도를 달린다는 것은 명확하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그 친구들이 돈이 그렇게 많아도 여기 벗겨진 것보다 이게 있는 저는 이거 염색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진짜요? 생분입니다. 이게 제일 큰 성공인데. 그 저는 대통령도 해봤어요. 빨리 죽어서 해봤어요. 지금 하시는 역할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